청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청원은 바로 국내 증권사 전수조사 요청 청원입니다. 현재까지 동의수는 7,000명 이하로 모였고 5만 명까지 13%를 달성했습니다. 날짜는 12월 8일까지 15일 정도 남아 있고요. 기간이 이제 50% 지난 상황이니까 성공을 못할 확률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한국 증권사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한국 증권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 청원에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이 청원에 5만 명의 동의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한국 증권사들의 문제에 조명이 비춰지는 곳이고 문제의식의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청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댓글로 고정을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들의 플랫폼을 꼭 이용해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왜냐면은 채권 투자든 부동산 PF든 IPO를 주관을 하든 사모펀드를 운영을 하든 B2B로서 기관의 본연의 그 다양한 사업 모델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사업자들과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이 이제 하나의 증권사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증권사의 매출의 이해관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을 당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만연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금산분리법처럼 금융 안에서도 이제 겹치지 않도록 분리를 시키는 게 이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창의적인 불법적인 기술을 통해서 증권사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증권사별로 역할을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회사들은 각자 좀 작아지더라도 그 하나의 역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회사에도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주식거래 플랫폼만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랑만 거래를 하면 된다는 거죠. 미국에도 로빈후드 같은 거래 전용 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 소비자로 보는 개인 투자자 전용 주식거래 플랫폼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그 방법으로 불법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전통 증권사들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주식거래 플랫폼이 나온다면은 저는 당장 갈아탈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 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는 총 59개의 증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브랜드 파워가 있는 24곳을 보여주는 표고요. 여기서 2023년도에 가장 우수하게 투자자를 보호했다라는 투자자 보호 최우수상을 수상한 증권사는 바로 교보증권. 교보증권이 이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성 원칙과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됐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한 증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올해 시상에서는 국내 주식 우수 펀드상은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국내 펀드 매니저들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제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해지하면은 어느 증권사로 갈아타야 되냐 라고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보증권을 후보에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교보증권도 털어보면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최우수상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브레이크는 걸고 있는 증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의 증권사들의 ESG는 미흡하다라는 게 인식이고 여기서 ESG란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ESG 평가를 했는데 대상 증권사 21곳 중에서 10곳이 양호 수준을 나타내는 B+ 등급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단 3곳만이 우수 수준을 뜻하는 A등급을 받았고 상상인증권, 유화증권, 한양증권은 매우 취약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TB금융투자, 유진증권, 키움증권은 B등급. 왠지 B등급이 함정인 것 같죠. 그리고 또 부국증권, 유한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C등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현대차증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갈아탈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방송에서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증권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성공과 공매도를 모든 정치권의 화두가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인 신한투자증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트래픽이 높은 건은 바로 불법 공매도 창구라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이 불법 공매도 창구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의 해외 IB가 공매도를 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창구 1위가 바로 신한투자증권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도 적발이 됐으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이고 적발이 된 것에 비해서 빙산의 숨은 부분의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가장 심각하게는 이제 공매도를 치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한국인들이 법인만 외국에 만들어 놓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라는 의혹이고 이들과 공고하게 결탁이 돼서 공매도를 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이 되었을 거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의혹입니다. 불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불법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도 있지만 공매도를 쳐서는 안 되는 코스닥 150 외 종목에도 공매도를 친 정황이 있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지만 시세 조종 의혹이나 소속 영업사원이 언론 플레이로 투자자들을 겁을 줬던 그런 정황도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2차전지 종목에 주가를 떠받치는 식의 투자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떠난다라는 그런 겁박을 줬던 적이 있고요.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또 그 소속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뭐 그런 디렉션이었고요. 그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의혹이지만 이동채 회장의 계좌에서 에코프로 종목을 임의로 빼서 팔았다라는 정황도 있고요. 압수수색을 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되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의 물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참고로 신한금융투자가 옛날 이름이고 새 이름이 신한투자증권입니다. 둘이 이제 같은 회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뭐 한국투자증권도 만만치 않죠. 여기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잘 표현된 한 문장이 바로 한국투자증권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증권사가 아닌가.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없어져야 마땅한 증권사들은 많습니다. 그 소팅 작업을 없어져야 되는 증권사 소팅 작업을 금감원에서 꼭 좀 해줬으면 한다.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먼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게 바로 파두의 주관사였다라는 거죠. 파두라는 회사는 상장의 조건이 안 되는 회사인데 특례 상장으로 억지로 상장을 시켰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상장이 가능하다고 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이고요. 영업이익도 아니고 당기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1년 동안의 매출이 총 3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파두의 총 매출이. 결국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심각하게 손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안겨준 그런 회사가 바로 한국투자증권이고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악용했다라는 뜻이죠. 표를 보시면 기업공개 주간 순위에서 당당하게 1위로 올라있는 게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수수료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허점투성인 특례 상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회사입니다. 와이즈 AI, Y랩, SOS랩, 코리센 등등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IPO 주간 수수료 탑5는 이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불법 공매도에도 신한투자증권 옆에 나란히 함께하고요. 2020년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불법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 전의 기사인데도 3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6조 원을 팔았다라는 기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증권사라고 하고요. 트루 프렌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데 절대로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반드시 피해야 될 회사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변화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PF와 IB 전문가가 이제 대표이사로
승진을 한 것인데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여기도 유명하죠. 여기는 회사도 유명하지만 전문가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소속 전문가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뭐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알만한 분이죠. 상패 한병화라는 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데 추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종목명은 SFC랑 뉴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더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해명은 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뭘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을 다그친, 동시에 분노를 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고요. 단지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유명해진 건 아니고요. 기관이나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들을 끌어들이는 반복되어 온 정황 때문에 유명해진 애널리스트입니다. 결국에는 애널리스트 어쩌다 구조조정 1순위 이 현상에 1등 공신을 한 명 뽑으라면 저는 한병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개인 투자들을 총알바지로 썼기 때문인 건데 그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했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도 유진투자증권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게 된 일명 강칠천, 강영현 전 유진투자증권 이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두 전문가의 특징은 리딩방을 대단히 잘 활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강칠천, 강영현 이사는 대대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잘 버티고 있던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개미털이 당하게 만드는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다 털고 나온 이유가 정말 엄청난 폭락장이 온다라고 정말 대대적으로 모든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책도 쓰고 강의도 팔고 또 리딩방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래픽이 많았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 유명세를 본인의 부를 일구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전문가이고 강칠천이라는 별명은 참고로 나스닥이 7천까지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자극적인 수사법을 써서 본인의 폭락의 뷰에 무게를 실었는데 나스닥 7천 외에도 굉장히 과감하고 창의적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네가 버텨야 되지, 네가 못 버티면 네가 병따기고 워런 버핏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고 성공하면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얘기해가면서 이거 버티라고 난 못하겠다. 난 여기서 2번 죽었거든. 제 병따기라 모르겠습니다 라고는 얘기하겠지만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다. 발가락 손가락에 갈비를 자르는 거야. 그거 하고 싶어 여기서? 아니 지났다며. 나중에 더 올라갈 때 사 그냥. 굉장히 거친 표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이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된 것이고 두 유명한 전문가 외에도 뭐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불법 채권 거래, 문제의 임원들, 공매도 불법 대차 의혹 등등 한마디로 모럴 해저드의 온상이었던 것이 바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적이 박살이 났고 지금은 기업의 존폐가 불투명해진 것이 바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세 군데를 들여다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위기의식이 제대로 고치가 되죠.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한 곳들이 더 많다는 것 또한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존 리가 직무정지에 과징금 10억을 받으면서 그룹에서 매각이 된 메리츠 자산운용의 형제회사인 메리츠 증권도 있죠. 불법 주식거래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증권사이고 불법 주식거래 1위 그 뒤를 잇는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ESG 1등급을 받은 A등급을 받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은 지뢰밭 투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렇다면 언급이 되지 않은 교보증권이랑 현대차증권은 깨끗한가? 상대적이라는 거죠. 아주 더러운 증권사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그런 효과인 듯 하고요. 오늘은 증권사에 대해서 몇몇 증권사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한국 금융의 심각한 상황을 대표격으로 들여다본 것이고요. 소송이 진행 중인 증권사들도 많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리포트와 방송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수법을 쓰는 하나증권 같은 곳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담기가 어려워서 다음 편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